네, 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3월 9일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에 앞서서 시장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우존스는 월요일 날 장중 역대 최고치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23%까지 하락을 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하고 장바판 갈수록 그래도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히 저점을 찍고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가 매수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V자 반등을 나타내는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고요. 지금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로 넘어가서 애니능률인데요. 역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초가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마이너스 8%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포 구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공포 구간이 있었고, 장중에 마이너스 한 13%까지 그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 마판을 갈수록 다시 이렇게 흔들거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장 마감 직전에 다시 올라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의 변동폭이 굉장히 엄청나죠. 하루에 30% 가까이 30%가 넘는 주가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사실 며칠 전부터 좀 유성년 관련주라고 엮이긴 했지만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이 웅진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종목도 나름 움직임이 좋았어요. 오늘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윤석열 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조정이 아침에 있고,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오고, 뭐 오늘의 하루 변동성만 해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시장을 좀 지배했다.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볼만했고요. 그리고 에이텍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최근에 이 종목이 좀 먼저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에이텍, 제가 뭐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 종목이 대장주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이 대장주로 잠시 넘어갔다가 지금 또 에이텍이 움직이는 거로 봐가지고는 이 종목 다시 또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슈의 시작이고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에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능률 지금 뭐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처럼 좋은 종목은 없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네트 종목인데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오늘 위지트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 관련 흐름이 장중에 나왔죠.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고, 그리고 뭐 가상화폐주 비덴트는 상한가를 갔나요? 네, 오늘도 거의 이제 상한가 갔죠. 이 종목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가 이제 좀 좋게 흐름이 나온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때문에 그래요.
이 한네트 같은 것도 가상 뭐 디지털 화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차 상승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시 대세 2차 상승 이를 넘어서는 3차 상승 구간으로 갈 수 있을지 바로 이제 그 변곡점에 와 있어요. 이제 이 종목이 여기 전 고점에 물려 있는 물량을 흡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상한가 세게 갔었던 종목이죠. 이트론. 오늘 좀 하락 구간이 좀 크게 나왔는데, 뭐 러시아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공급 부족이 뭐 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상 오늘 어떻게 보면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이 종목도 분수령이 되겠네요. 내일 바로 상승 구간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캔들상.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시 저점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며칠간 조정 구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러시아 백신 관련주 이트론, 뭐 이수 앱지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이제 중심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센 종목은 세게 움직이죠. 이미 이제 상승 이후 바닥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 구간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 기술적 반등 구간의 끝에 머리까지는 이제 왔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만들러 가는지 아니면 쌍봉 구간으로 끝날 것인지는 향후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상승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종목 설명을 드렸고,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재미가 없고 좀 흐름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악재가 없는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시장인데, 단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네 종목 설명드렸고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